안녕하세요. 장계TV 장계입니다. 신체정화 11계획에 이제 시작합시다라고 10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이요법은 항상 내일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모레가 되겠죠. 이 요법은 금요일을 준비일로 시작하여 두 번의 주말과 그 사이에 한 주만을 사용하며 직장인이라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부득이 식당을 이용하는 외에 나머지 스케줄은 비교적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체정화 11요법은 여러분의 그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또 우리 정기, 어떤 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실천을 향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더 나타날 수 있고 또 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한번 실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실행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쭉 말씀드렸지만 식이요법은 4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금요일에는 신체를 노폐물 배출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준비일이고, 그 다음에 2일과 3일에는 과일만 먹는 과일 단식일로 노폐물의 빠른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4일에서 8일까지는 과일과 야채를 다량 섭취하여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 제9일과 10일에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식사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게 총정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준비일인 첫째인 그 금요일에는 생식 식이요법을 함으로써 생기는 변화에 신체를 적응시키기 위해 커피나 홍차, 술은 모두 끊는 신체의 준비일입니다. 이와 함께 빵이나 과자도 삼가야 하며 저녁 식사는 야채 및 과일 샐러드를 드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야채도 물론 드레싱을 넣지 말고 그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야채 채소 싹 준비는 싱싱한 야채 싹을 10일 식이요법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야채가 싹을 틔우는 데는 불과 며칠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10일 요법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야채에 씨를 심어도 되고 또는 야채의 그 새싹을 사서 드셔도 되고 또 제4일이 되기 전에 너무 일찍 싹이 텄을 경우에는 그것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드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언급한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겠지만 저녁 일찍 생야채와 과일로 만든 샐러드를 드신 후에는 취침 전에는 어떤 것도 드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체내 조직이 12시간 동안의 노폐물의 배출 활동을 유연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 식단일이라는 것의 세 번째는 제2일과 3일에 토요일과 주일이 되겠지요. 과일 식단은 체내 조직을 빠른 시간 내에 청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므로 이 효과는 신속하게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그 10일 계획에 처음 3일 이내에 두통이나 신경 과민 또는 피로 증세라든가 노폐물 제거 반응을 점검하게 될 것인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현 반응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2일과 제3일은 주말 연휴를 이용하여 금단 반응 시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일 식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의미에서 과일은 부드러운 어떤 하야제, 말하자면 대변을 촉진하는 하대로서 소화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은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형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체내 노폐물들은 모두 산성이기 때문에 몸 안의 노폐물들이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과일의 알칼리 성분은 이 노폐물들을 중화시키는 다음에 신속히 이들을 축출해 내버립니다. 과일은 또한 칼륨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칼륨은 세포 조직 내의 가수분 현상이나 부정 현상을 제거하며 세포 내의 산화작용을 촉진하여 세포의 활력을 증대시켜 줍니다. 이때 청정 반응이 나타난다. 클렌징 리크레이션이라 해서 리액션이라 그래서 이게 생식의 효과는 청정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금단 현상을 신호로 시작됩니다. 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또 예민한 사람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반응이 느낀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노폐물이 제거되는 정화 과정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에는 두통, 근육이나 관절통, 신경 과민 증세, 피로감 또는 감정 불안 이런 게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세는 몸 안의 유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급속히 모아 배출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느낄 때는 조용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신선한 공기를 깊이 쉬는 것도 몸 안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신체 정화 11계획의 처음 이틀 동안은 심한 운동으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제2일과 제3일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 그날 먹을 과일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마다 건강에 유익한 고유 성분이 있습니다만 이 경험으로 봐서는 사과나 포도, 파인애플, 수박 이런 식이요법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일에 대한 특성을 조금 참고해서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과는 체내 독성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포도는 과도한 점액 분비를 막아주는 아주 유력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나 간, 장, 콩팥에 아주 효과적인 청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윗속 염산의 활동을 도와주고 조직 내 단백질 찌꺼기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 임브로멜린, 브롬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농축되어 있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훌륭한 이노제이자 체내 조직을 채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과일 단식을 할 때는 소화기관의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기 위해 하루에 한 종류 과일만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종류입니다. 이는 동시에 체중을 빼는 최선의 방법도 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 선택한 과일이 그날 도중에 떨어져 구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긴다면 먼저 번에 그 과일을 먹은 지 최소한 2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종류의 과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이것을 피하고 사실 먹던 과일을 먹는 것이 좋겠지요. 먹는 과일의 양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자체만으로는 살이 찌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일 단식 기간 중에는 평소보다 더 자주 먹게 되는데 이는 과일은 소화가 매우 빠르고 윗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루 4 내지 5회의 과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먹는 것은 소화기관을 피로하게 하므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을 피하고 아무 때나 배가 고플 때 과일로 간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유의사항으로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할 일이 피부 솔질, 또 하루에 여러 번 걸쳐 과일 식사를 하시고 사과, 포도, 파인애플, 수박 중 제2일에는 한 종류, 다음날엔 다른 한 종류를 선택하여 드십시오.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드실 필요는 없고 갈거나 얇게 잘라 먹거나 주스를 부어 화채처럼 드셔도 됩니다. 또는 얼음을 넣고 계피나 기타 향료를 타서 냉채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인 보충일에는 제4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제4일에서 8일까지 정화 처리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화된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신체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밸런스를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생야채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요소들은 세포 활동을 활성화하고 몸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11일 식이요법의 정기간이 그렇듯이 이 기간에는 아침 식사는 과일만 먹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간에 저장된 노폐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가장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은 기본적으로 생야채 샐러드나 껍질을 벗긴 아몬드와 같은 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찌거나 프라이를 한 야채에 생야채를 살짝 덮은 그런 식사를 하십시오. 점심과 저녁 메뉴는 편의에 따라 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천 유의사항으로는 제2일과 3일과 마찬가지로 기상음료와 피부 솔질을 하시고 아침 식사로 과일 한 종류 혹은 여러 과일을 배합해서 하지만 단 바나나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바나나는 안 됩니다. 점심은 생야채로 만든 샐러드 밑부분에 있는 싸게튼 씨앗류나 콩이나 곡물류를 넣고 그 위에 레몬, 사과, 식초 또는 마요네즈로 드레싱을 살짝 하십시오. 저녁 식사는 찌거나 약간 데친 야채를 소량의 간장으로 간을 맞춰서 한 번에 서너 가지 서로 다른 야채를 같이 요리하여 해바라기씨나 호박, 참깨 등과 같이 섞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점심과 저녁 식사는 편의에 따라 서로 바뀌어도 무방합니다. 식당에서 잡수시게 될 때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생야채만을 배합한 샐러드를 주문해 드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주로 야채 싹으로 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음료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주스가 좋으며 식사와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플 때는 야채 주스가 훌륭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총정리로는 제9일과 10일로서 11계획의 마지막 2일은 신체 조식을 보통 식사에 잘 적응시키고 이 계획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식사 간행을 받고 고농도의 야채 장식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매 식사의 초점은 조리되지 않은 신선한 야채가 되겠지만 하루에 한 끼는 점심 또는 저녁이겠죠. 콩이나 곡물을 만든 진한 스프나 신선한 육류, 닭고기류, 생선 등을 조금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날이죠. 실천 유의사항에는 기상시에 기상음료 한 잔과 함께 피부솔지를 잊지 말고 아침 식사로는 제4일과 8일과 같은 가일 식사를 하시고 점심에는 제4일과 또 8일과 같은 야채 샐러드, 저녁 식사에는 신선한 야채 주스, 구운 생선 또는 껍질을 벗기고 구운 통닭 100g 정도 또는 콩 또는 데친 야채 또는 찐 현미쌀, 야채 샐러드, 디저트 같은 신선한 과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좀 길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이제 다시 들어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기하TV의 장기하였습니다.